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을 특정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경북도의 실무부서에서 용역 결과를 왜곡해 도지사 결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포항시가 단속을 피해 몰래 악취를 내뿜은 업체에 시민 세금으로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에 유치를 추진 중인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도의 발표대로 국책 사업이 맞느냐는 논란이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유치가 유력했던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을 구미로 보내기 위해 경북도의 실무부서에서 용역 결과를 왜곡해 도지사 결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가 당시 행정사무감사 영상과 용역 최종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담당 직원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규설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경상북도 일자리 경제산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영상입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용역 결과를 도청 실무부서에서 임의로 왜곡하고 조작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와 경쟁 지역의 다른 지역 경우는 용역 결과의 강점이 축소되고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용역 보고서의 표현이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실무부서에서 임의로 왜곡했다는 지적인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114페이지 기관 입지 장단점 분석 자료를 보면 입지 결과는 포항, 구미, 경산, 안동 순이며 포항은 평가 기준 4개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별 장단점을 분석한 표에는 포항은 포스텍과 나노융합연구원 등 협력 가능한 유관기관들이 많은 것이 장점이고 지리적인 편중성을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구미는 도 산하기관과의 협력을 제외하면 뚜렷한 장점이 없고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을 단점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실무부서에서 만들어 이철호 도지사에 보고한 자료에는 포항이 입지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고 구미 지역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 지역 내 연계 가능한 R&D 유관기관 다소 부족이라는 용역 결과가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나 다만 19년 하반기 이후 강소개발 특구 지정 추진으로 해소로 단점을 보완해놨습니다. 용역 결과에 없던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 활용으로 임차료 불용, 경북경제진흥원과 인접이라며 강점을 임의대로 추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용역 보고서에서 포항의 장점으로 적시했던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내용을 아예 삭제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도 됩니까? 자, 실장님. 네. 실장님 확인 안 하고 결재했죠? 문서는 당연히 보고 결재를 합니다만은 용역 보고서하고 일일이 이렇게 대조 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 담당 과장이 용역 책임자를 2번이나 사무실로 부르는 등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업 추진 담당 과장이 용역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불렀습니까? 물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과학기술정책과장 이장준입니다. 용역 결과 왜곡 사실이 드러나면서 평가원 입지 선정 용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칭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은 경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는 전문기관으로 경북의 과학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한국당, 정부는 보상에 관한 문구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지역 여론 악화를 의식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별법은 내일 상임위 전체 회의와 다음 달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았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가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 발생 업체에 대해 강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방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특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포항시는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지만 예산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수긍하기 힘듭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용광로에 센 물이 끓어넘치거나 튀지 않게 하는 슬러지 진정제를 생산해 포항제철소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정 탓에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데 실제로 포항시의 현장 점검에서 최근 2차례나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냄새가 그때는 무지 나고 주말에 아니면 야간에 비 오는 날, 이런 날, 흐린 날 이렇게가 더 심하게 더 느껴져요. 이 업체 직원들은 개선 명령을 받고도 단속을 피해 악취 발생 설비를 계속 가동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걸리면 영업 정지 걸릴 것이다.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도 돌려가지고 그 악취가 가면은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는 최근 이 업체를 포함해 30여 개 업체에 악취 방진 시설 설치 비용 6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개선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시민 세금을 주겠다는 건데 특혜와 예산 낭비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는 악취 방진 시설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악취 발생 설비에 대해선 철거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환경부가 진행 중인 소규모 방진 시설 지원 사업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든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 거죠. 금속노조는 또 최근 이 회사의 제2노조 설립 과정에서 포항시가 안일한 노동행정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 사람은 노조 참가를 불허한다는 법규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사측 교섭위원이었던 사람을 노조위원장으로 인정해 신고 필증을 교부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회사 측 교섭 대표로 나왔던 사람을 제2노조위원장으로 만들어서 교섭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포항시가 문제가 된 노조 설립 필증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31일 독도 앞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의 블랙박스가 인양됐습니다. 범정부 수습지원단은 오늘 오후 2시 25분 청해진 함이 블랙박스가 들어있는 헬기 꼬리 동체를 인양하고 실종자 수색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추락 직전까지의 교신 내용과 비행 경로, 헬기 상태 등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인양된 꼬리 동체에서 블랙박스만 떼어낸 뒤 김포에 있는 분석실로 가져가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CCTV 관제사들이 고용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주와 경산은 이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포항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올해로 6년째 CCTV 관제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숙 씨. 밤낮으로 돌아가는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수면장애 등 각종 직업병이 생겼습니다. 계속 오래 앉아 있어 보니까 이게 다리에가 이제 이게 관절도 무리 가고 또 야근 일에 교대 근무하니까 근무 특성상 저희도 어떻게 불면증이 거의 다 왔을 거예요. 쉴 곳이 마땅치 않아 회의실에서 밥을 먹고 밤에는 관제센터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잠깐 눈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보다 더 힘든 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미숙 씨는 올해 2월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60세 이상은 이제 나가야 된다고 사직서 쓰라 그랬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한 게 여러 조언들 다 했는데 혼자 거기에 심장이 들어가갖고 쓰라고 계속 왜 안 썼냐 계속. 미숙 씨를 포함해 해고 통보를 받은 포항시 CCTV 관제사는 5명. 시청 안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지만 민간 위탁 노동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경주와 경산은 이미 CCTV 관제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포항시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대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어떠한 협의라도 있었으면 하는데 어떠한 말도 없으니까 저희는 너무 답답합니다. 포항시에는 CCTV 관제사와 상수도 검침원, 콜센터 근무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9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 농민단체 대표들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 농업이 파탄나게 됐다며 포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 연합회는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가 크게 낮아지고 정부 보조금 규모도 1조 5천억 원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돼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며 농업 예산 비중 확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진국에 개도국 지위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뒤에 정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 위상 등을 고려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게 금어기가 풀리는 가운데 관련 기관들은 명품 수산물인 대게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안 통발어선의 수심 420m 이내 수역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하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대게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몸 길이 9cm 이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는 1년 내내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선 국가산업단지가 한 곳도 없는 북부 지역 산업 생태계의 취약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대일 의원은 안동의 바이오 지방산단을 국가산단으로 확대하는데 경상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북에 가동 중인 산업단지는 총 150여 곳, 이 중 3분의 1이 북부권에 위치해 있지만 생산액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합니다. 영세한 농공단지들이 명맥을 이어갈 뿐 대규모 국가산단이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동의 김대일 의원은 최근 백신 클러스터로 활기를 띠는 안동 바이오 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승격을 경상북도가 왜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따져 물었습니다. 타 시도 바이오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거듭나는 동안 백신 클러스터를 부르짖던 경북은 무엇을 했는지.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국가산단의 고질적인 미분양 문제가 신규 산단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포항하고 구미가 국가산단을 두 곳이 거의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산단을 요청해도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경주에 중소형 원자로 연구단지를 유치했다는 경상북도 발표 내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연구 용역 20억 원이 부랴부랴 쪽지 예산으로 우선 에드블린부터 띄우고 보자는 식으로. 대전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작전 하듯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거는 추진이 되는 걸로. 이 밖에 신규 면세점 유치 주문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며 단독 유치보다는 대구 면세점을 활용해 관광 취약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정원을 채우지 못한 농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경상북도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 즉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경주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가 찬반 논란 속에 오늘 양북면 민간 환경감시센터에서 출범했습니다. 지역 주민대표 6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실행기구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어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실행기구는 당초 8월 말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3개월이나 늦어져 월성원전의 기존 맥스터가 2021년 포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추가 건설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앞두고 회의장 입구에서 찬반 논란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포항 MBC와 3일 가족은 오늘 제24회 3일 문화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과 본상, 특별상 등 모두 7개 부문의 개인 및 단체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상은 평생을 포항 흥해 지역 농요 보존을 위해 힘쓴 포항 흥해 농요 보존회장 박현미 씨가 수상자로 결정됐고, 사회봉사 부문 본상은 한울 나눔회, 교육학술 부문 본상은 서예가 정수함 선생, 문화예술 부문 본상은 국악인 김경애 선생이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3일 문화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오후 6시 50분 포항 MBC 공개홀에서 열리고 인기가수 축하 공연이 함께 펼쳐집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차츰 풀렸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따뜻한 가을볕에 한낮 기온 18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울진과 영덕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정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에서 8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3도, 낮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1조 4,150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가 3,699억 원, 국토와 지역개발이 1,577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1,445억 원, 문화관광이 1,254억 원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확정됩니다. 교수와 학생,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라벌대에 대한 종합감사 등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서라벌대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종합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혼이 된 임시이사 4명을 조속히 파견하고 구 재단 측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기준과 주민투표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국방부가 구성한 의성군위 시민참여단 200명이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내일부터 2박 3일간 수기형 시민의견 조사 일정을 진행합니다. 시민참여단은 공항부지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분임 토의와 발표 등의 수기 과정을 거친 뒤 오는 일요일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방식을 확정하고 발표합니다. 투표 지역과 찬성률, 투표율 등의 적용 방식에 따라 총 4가지의 투표 형태가 수기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